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팔란티어, PLTR 주식에 대해 쉽고 빠르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특히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팔란티어가 지금 어떻구나, 뭘 기대할 수 있겠구나, 감 잡으실 수 있게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요. 팔란티어 관련해서 좀 굵직한 계약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아요. 주목할 만한 계약이 두 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미국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정부 계약이요? 네, 핵발전소 운영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인데 이게 5년간 1억 달러 규모거든요. 와, 1억 달러? 이게 단순히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이걸 넘어서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규제가 심한 분야잖아요, 원자력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나 못하죠. 네, 거기서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약간 이런 상징성이 큰 거죠. 이런 성공 사례가 있으면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때도 유리하고요. 기술력을 확실히 증명한 셈이네요. 그럼 정부 말고 민간 쪽 협력 소식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액센추어런 파트너십을 확대했어요. 그 연방 서비스 부문하고요. 엑센추어요? 네, 그 미국 연방 기관들의 팔란티어 AI 플랫폼 도입을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건 뭐랄까, 팔란티어가 혼자서 뚫기 힘든 시장을 파트너를 통해서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같이 시장을 넓혀가겠다. 이 발표 후에 주가가 한 4~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기술력도 있고 이걸로 시장도 넓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꽤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렇군요. 계약들 보면 막 성장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주가는 오히려 좀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사실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약간 기술적인 이유가 컸어요. 기술적인 이유요? 네, 바로 러셀 천지수 편입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6월 말에 편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기존의 펠란티어를 담고 있던 펀드들, 주로 소형주 펀드들이 비중을 조절해야 하니까 기계적으로 주식을 막 내답한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주가가 장중에 막 9%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거래량도 엄청 늘었었죠. 이건 기업 가치랑은 별개로 그냥 지수 편입 이벤트 때문에 잠깐 출렁인 거라고 봐야죠. 아하, 그렇군요. 그 지수 편입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네요. 그럼 그 변동성은 그렇다 치고 투자자들이 계속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요. 이거 여전히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팔란티어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리스크요? 네, 현재 기업 가치 EV가 앞으로 1년 예상 매출의 한 70배가 넘고요.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그것도 200배가 넘어. 앞으로 팔란티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지금 주가에 다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기대감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월가에서도 AI 모멘텀 좋다, 계약 좋다 다 인정은 하는데 근데 이 정도로 높은 가격이 정당화되려면 앞으로 정말 기대 이상으로 계속 잘해야 한다는 거죠. 약간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확 조정받을 위험이 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팔란티어가 최근에 정부 계약이나 파트너십 같은 좋은 소식으로 성장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근 주가 하락은 사실 지수 변경 같은 기술적인 문제였다. 단기적인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너무 높게 반영돼 있다. 이른바 고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계약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또 이 높은 몸값이 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이걸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팔란티어처럼 혁신적인 기술, 또 성장 잠재력은 분명해 보이는데 동시에 이 가격표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 여러분이라면 이 미래의 꿈과 현재의 가격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요즘 정말 관심 뜨거운 기업이죠. 팔란티어, PLTR 주식 소식입니다. 네. 특히 투자가 좀 처음이시다 하는 분들도 이거구나 하고 감 잡으실 수 있게 핵심만 좀 보려고 해요. 저희가 참고한 건 2025년 7월 첫째 주 뉴스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기업의 좋은 소식하고 또 숨어있는 위험 같은 걸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 7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표 때문에 증시가 좀 빠졌는데 이상하게 팔란티어는 올랐어요. 한 3.5% 정도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올해 들어서만 벌써 84%나 올랐고 뭐 IBD의 스윙 트레이더 이런 목록에도 올랐다는데 이게 뭔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기업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부나 큰 기업들하고 하는 그 AI 계약들, 이런 사업 모델 자체가 단기적인 시장 충격에는 좀 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전체 지수만 봐서는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성과들을 좀 보면 미해군하고 조선 효율화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또 엑센추어랑 연방 AI 동맹 이런 걸 발표했다고요. 네, 맞아요. 굵직한 계약들이죠. 이런 국방 관련 사업들이 잘 되니까 뭐 IBD 50 같은 그 유망 성장주 목록에도 들어가고 종합 평점도 99점 엄청 높네요. 그렇죠. 그런 목록에 들어가고 평점이 높다는 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좋게 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손들이 주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국방 계약 때문만은 아니군요. 네, 기술력 자체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도 있던데요.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이라고 하죠. 네, 미래형 에어택시 같은 거죠. 네, 그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지분 20%를 기술 서비스 주고받았다고요? 근데 그 후에 SFM 주가가 막 150% 뛰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기존 사람 말고 항공우주 같은 미래 기술 쪽으로 발을 넓히려는 시도, 뭐랄까, 다각화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다각화요? 네, 다만 있잖아요. 스타트업 투자는 항상 성공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니까 이거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맞아요.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건 아니죠. 바로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좀 의견이 갈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웨드부시 같은 곳에서는 AI 전략을 엄청 좋게 봐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까지 올렸거든요. 160달러요? 와. 네. 근데 다른 분석가들 평균 목표가는 지금 주가보다 한 35% 낮은 89달러 정도예요. 89달러요?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 주가 소익 비율 PE가 400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초보자분들께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왜 부담스러운 숫자인가요? 네, P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네. 이게 400배가 넘는다는 건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뜻이고 그만큼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가 크군요. 네. 근데 기대가 너무 크면 만약에 실제 성과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확 빠질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올해 3분기나 4분기쯤에 분기 매출 10억 달러 넘길 거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이걸 진짜 달성하는지가 앞으로 주가에 아주 중요할 겁니다. 아, 그 10억 달러 목표 달성 여부 중요하겠네요. 그 외에 또 조심해야 할 만한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있죠. 팔란티어는 정부 계약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계약이 혹시 뭐 지연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요즘처럼 무역 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도 위험 요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투자. 그것도 아직은 초기 스타트업이니까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다각도로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 청취자분들은 뭘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네. 팔란티어 세례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좋은 소식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적절한지 또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는지를 꼭 같이 따져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야 뭐 최근 긍정적인 뉴스들이 주가를 좀 받쳐주겠지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요.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매출이 얼마나 늘고 사업 목표들을 잘 달성하는지가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에 막 흥분하기보다는 현재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또 예상 못한 변수는 없을까,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 내용 참 유익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면 팔란티어의 이 높은 가치 평가에 담긴 미래 기대감과 현재의 여러 위험 요인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팔란티어, 티커 PLTR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7월 18일부터 25일까지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투자 공부를 막 시작하신 당신이 팔란티어의 현재 상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건 밸런스나 마켓워치 같은 여러 금융 매체 분석 자료들이고요. 아시다시피 팔란티어 2025년에 주가가 정말 크게 올랐잖아요. 자,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팔란티어. 2025년 들어서 주가가 거의 뭐 2배 뛰면서 최고의 AI 주식 중 하나로 진짜 주목받았죠. 7월 17일에는 그 155달러 후반대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 7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한 154달러 후반대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확 오른 배경이 뭘까요? 단순히 그냥 AI 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핵심 동력은 역시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이랑 그 AI 솔루션, 특히 AIP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플랫폼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나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게 돕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36%로 이전 29%에서 꽤 많이 뛰었거든요. 매출 성장도 대단한데요. 정부 쪽은 전년 대비 한 45% 늘었고 상업 부문은 무려 71%나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AI라는 큰 흐름을 정말 잘 타고 있는 거죠. 아,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에 그 오하이오 공무원 연금 시스템 같은 큰 기관 투자자가 17만 주 이상을 더 샀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기관의 매수는 분명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일부 분석가들은 팔란티어 주식이 너무 붐빈다. 그러니까 크라우디덜하다고 경고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은 투자자가 몰려 있어서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JP 모건 같은 곳에서는 팔란티어를 비싸고 기대를 앞서가고 위험하고 붐비는 여기에 포함시키면서 모멘텀에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아, 성장세는 좋은데 과열 우려도 같이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갈리는 걸까요? 파이퍼 샌들러 같은 데는 비중 확대 의견에 목표가 170달러까지 제시했는데요. 네, 그런 낙관적인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견 수렴,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사실 보유, 홀드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분석가들이 제시한 목표가의 중간값이 약 110달러 수준이라는 점이에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11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이렇게 목표가 범위가 넓다는 건 전문가들조차도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확신하기 좀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붐빈다는 경고랑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이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팔란티어는 AI 수요와 강력한 실적 성장 덕분에 2025년에 주가가 크게 올랐고 대형 연기금 매수 같은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동시에 주가가 너무 비싸고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몰렸다는 과열 신호도 있고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치 차이도 꽤 크다는 점. 정확합니다. 강력한 성장 스토리, 대높은 가치 평가, 그리고 잠재적 위험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이게 현재 팔란티어를 둘러싼 핵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의 목표가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팔란티어에 대한 이번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